정부 평창설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정부 평창설은 공공재 가다 공급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가소 공급설이죠.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주요 이론 몇 가지 한번 복습하고 자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재 가다 공급설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복습할 내용은 그 뷰캐넌하고 브레넌이 주장하는 그 리바이어든 가설이라는 게 있죠. 그 리바이어든 하는 것은 몸집이 거대한 전설적 동물이 바로 리바이어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공 부문에 있지 이 재정 규모는 정부의 어떤 독점적 권력이나 집권화의 정도에 비례해서 몸집이 거대한 전설적 동물 그 리바이어든처럼 평창한다는 이론이 바로 뷰캐넌과 브레넌의 리바이어든 가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파킨스 법칙은 그 조직의 어떤 구조적 특징, 그런 어떤 업무의 양과 상관없이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업무량이 배증한다는 것. 여기서 이제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파생적 업무의 증가 없이 이러면 틀린다 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관료 제국주의라는 게 있죠. 이 관료제는 그 속성 자체가 뭔가 자기 보전하려고 하고 뭔가 세력 확장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본질적인 업무량과 상관없이 어떤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켜서 뭔가 제국 건설을 기도하려고 한다 했죠. 그게 관료 제국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피콕과 그 와이즈만의 전이 효과라는 게 되겠죠. 이 전쟁과 같은 이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그 공공 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했죠. 되돌아가지 않고 그 예산 평창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이 효과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론, 다섯 번째 그 보몰 효과라는 게 있죠. 이 정부의 서비스는 그 기계로 대체할 수 없어가지고 정부가 그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는 이게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민간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빨리 상승해서 그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했죠. 그게 바로 보몰 효과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 와그네이 법칙, 또는 이제 발음에 따라서 바그네이 법칙이라 합니다.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증가할수록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된다는 이론, 이게 바로 와그네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 공공재 가다 공급설은 지금 말한 6가지 요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복습하고, 또 하나 더 복습하면은 그 7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이 관료는 그 체적의 공공 서비스 생산을 위한 적정 예산이 아니라 뭔가 사익에 해당하는 관료조 영향력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그 최적 수준, 여기서 말하는 최적 수준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승인하려는 정부 예산을 말하죠. 이런 최적 수준보다 2배나 많은 그런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공재 가다 공급설에서 여러분들이 주요 살펴봐야 될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가소 공급설에서는 이제 2개 정도 내용을 복습합시다. 그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겠죠. 이 머스그레이브는 그 사적제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부담한 만큼 편익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에 비해서 적은 편익을 누린다고 생각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조세 저항으로 세수가 감소되면서 이제 공공재가 가소 공급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의 합리적 정치적 무지라는 이론이 있죠. 국민들의 어떤 이런 합리적 무지가 존재할 때 다운스는 정부 축소 요인이 정부 평창 요인을 압도해서 국민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원하게 되는 그런 정부 규모보다 작아질 경향이 있다 했죠. 그게 바로 다운스의 합리적 정치적 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정도 이론 복습 좀 하고요. 관련 최신 기출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S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이게 2025년 국가공무원 7급에 나왔던 겁니다. 자, 24번. 파킨스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기억.
본질적 업무는 그대로인데 파생적인 업무가 늘어난다. 그렇죠. 바로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업무량이 배정되는 현상. 또 조직 구조적 특징, 업무의 양과 상관없이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요거 이해했다면 요 기억 여러분들이 요거는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무원은 금전적 효용보다는 직무에 관련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 요거는 덧니비의 간청 형성 모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피터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얼 보면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얼. 바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페이지 117페이지 역시 2025 국가공무원 7급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 부문은 저자본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어서 자본 집약적인 제조업이나 민간 부문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고 서비스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임금의 인상은 정부 서비스 비용을 증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보몰 효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3번 요거 박은의 국가활동정대법칙 요거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고 그 다음 피코크학이라고도 피콕이라고 하죠. 피콕과 와이즈맨의 그 전이 효과 요 전이 효과도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레샴의 법칙 또는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샴 또는 그레샴 요 법칙 요거도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 대비해서 요거 정리 잘해야 돼요. 요거 이슈화 되는 겁니다. 이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이 악화가 되고 어떤 면이 양화가 되는지 그 관점을 한번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레샴의 법칙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인력적인 측면하고 기획적인 측면하고 정보적인 측면이 있는데 자 먼저 인력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 감축 관리를 시행할 때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개선 인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능한 인력, 막료 등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축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더 감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단조로운 그런 개선 인력을 조금 감축하는 게 뭔가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유능한 인력, 막료 전문가가 먼저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악화의 성격이 바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이 개선 인력이 되고 양화가 바로 막료 전문가의 유능한 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악화는 잘리지 않고 바로 양화의 어떤 유능한 인력, 막료 전문가가 감축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시킨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입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한다는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악화에 해당되는 이런 거죠. 뭔가 정형적이고 일상적이고 관례적이고 반복적이고 단기적 이런 게 이제 상용 기획이 되는 거죠. 상용 기획. 근데 양화에 해당되는 게 뭔가 세신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게 대부분 비정형적입니다. 비일상적이고 창의적, 세신적, 장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 기획을 할 때 이런 양화적인 측면은 기획을 하지 않고 악화적인 측면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시킨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적인 측면을 보면, 이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요, 각 부처 간의 정보 공유를 이제 추진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공유 정보망에는 이 양화에 해당되는 게 정보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악화에 해당되는 게 공유 정보망에 들어가더란 이야기죠. 그 악화에 해당되는 게 무용한, 무가치한 정보들만 남게 되고, 양화에 해당되는 거,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는 그런 공유 정보망에 남지 않고
어떤 사설 정보망이나 부처 정보망에 보유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 시험 2026년 시험에서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셈의 법칙이 인력, 기획, 정보 측면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 상황, 이런 말을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를 잘 새겨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 2023년 경찰 승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공공재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required 가설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 집약적인 성격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 비해 생산 비용이 빨리 증가하는 것을 설명한다. 자, 뒤에 설명한 거는 보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required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뷰캐넌, 브레넨 바로 required 가설 이야기죠. 그 중에 이 다수결 투표는 예산 규모를 평창시키고 공공재의 가다 공급을 초래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 이제 머스그레이브는 이제 조세 저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선지 가볍게 읽어 놓도록 합니다. 자,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저항 이야기입니다. 공공재의 경우 세금 납부자인 시민이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적은 편익이 돌아간다고 인식하는데, 이러한 재정 착각의 상황에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공공재가 가소 공급된다고 주장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4번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이 효과. 위기 시에 증가한 재정 수준은 정상적으로 회복한 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전이 효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고 2023년 지방직 구급 문제,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정부 예산 평창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바그너 또는 와그너라고 읽기도 한다 했죠. 바그너는 경제 발전에 따라 그게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우리 내용 시간에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피콕 와이즈맨 전이 효과 이야기죠.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 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요 보몰 효과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는데 보세요.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평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보몰 효과를 우리 내용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정부의 서비스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어서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는 이게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민간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빨리 상승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킨슨은요, 뒤에 설명을 보세요. 관료들이 자신들의 근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요 뒤에 지금 설명한 거는 그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이고, 파킨스의 법칙은 본질적 업무의 증가 없이 업무량이 배정되는 거, 그죠? 그리고 조직의 어떤 구조적 특징, 업무의 양과 상관없이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게 이제 파킨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공재 가다 공급설, 정부 평창설과 관련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분석했습니다.